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학사 일정은 물론 수능을 포함한 대입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질병이 무섭기도 무서운 만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긴 하니까 하필 이때 고3이라니. 어제 하루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44명 늘어나 37명 증가한 대구 경북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의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감염된 뒤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가 55명으로 급증했고 이들이 다녀온 지역도 유럽이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 8월이 돼야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름까지 장기화된다는 의미인데 미국에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대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등 3대 지수가 12% 안팎까지 하락했는데 블랙 먼데이로 불렸던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던 학교 개학이 2주 더 미뤄지면서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심지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건 이해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닥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지난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일이 3차례나 미뤄지면서 4월 개학이 현실화된 겁니다. 교육부는 추가 연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4월 6일 날 개학하는 것을 준비하겠지만 감염병 확산 추세라든가 또 세계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어제 기준 만 19세 이하 확진자는 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일 만에 13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추가 경정 예산 2,534억 원을 투입해 학생을 위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오부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을 위한 방역 물품이 충분히 갖춰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말 지원이 되는 건지 방역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남겨져 있는 책상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걱정하게 돼요.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초등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긴급 돌봄은 계속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신학기를 맞아 새 친구들과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른 채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중간고사도 사라졌고 수업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학습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진학하는 은호. 예년 같으면 새 친구들과 한창 어울릴 시기지만 아직 담임 선생님 얼굴조차 모릅니다. 처음에는 학원하고 이런 데 치니까 좋았는데 계속 안 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그 시기가 가장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좀 약간 기분이 좋은 그런 약간 그런데 아이들이 다 좀 실망. 교육부는 190일인 초중고교생의 법정 수업일수도 열흘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선 2차례 개학을 연기하면서 방학과 휴교일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업일수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고 수업 시수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업 시간은 줄어들면서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배울 내용은 많으니까 확실히 다 소화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수업 못하면 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도 사실상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7월 초 기말고사도 2, 3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신과 다르게 변별이 안 되고 기말 한 방으로 끝나는 거니까. 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개학 연기로 가장 불안한 학생들은 고3 수험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입 수능 시험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개학 이후에 공개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다시 개학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입 일정이 또다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된 이후 시험이 미뤄진 건 3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과 2010년 수능이 국가 간 정상회의로 일주일 연기됐지만 연초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수능 일자가 급하게 변경된 것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수능 날짜가 변경되면 감염병으로 연기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확진자와 의심자를 분리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일정조차 알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원래 하던 거랑 좀 달라지진 않을지 그런 게 걱정되고 방학이 길어지면서 붕 떠있는 느낌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긴 하니까 하필 이때 고3이라니. 수능을 포함한 대입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애들 건강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당장 2주를 또 어떻게 버티나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24시간 아이들과 붙어있는 학부모나 아이들을 학교 말고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 워킹맘이나 우울증에 걸리겠다는 비명은 매한 가지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개학 연기에 직장을 휴직하고 8살과 7살 아들을 돌보고 있는 오모 씨는 개학 추가 연기 소식에 근심부터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삼시세끼를 막 다 잘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아침엔 시리얼, 점심 띄워놓고 저녁에는 제대로 먹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밖에서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려니 힘에 부칩니다. 아이 한 명은 잠시 외가에 맡겼는데 언제 데리고 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한 8살 아들은 온라인 강의가 익숙할 리 없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라고 온라인 강의를 보여주는 게 태블릿 PC 많이 하고요. 게임 많이 하고.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 밥을 먹인 뒤 다시 회사로 향해온 맞벌이 부부들도 앞이 캄캄합니다. 긴급 돌봄에 아이를 보내기가 불안한 직장인 박모 씨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자니 비용이 부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가족한테 또 맡기기에는 또 그만큼 또 저의 짐을 넘겨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또 회사는 안 나갈 수 없고. 온라인 맘카페에선 계약 추가 연기에 대책도 없이 연기하면 직장인들은 누가 책임져 주나 지치고 우울감 생긴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개학 연기로 시간은 많은데 갈 곳은 없는 아이들, PC방으로 많이들 몰리는데요. 10대들이 PC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다중시설에 몰릴 경우 개학 연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PC방 앞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붙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예정인 10대 여성이 코로나19 증상을 느끼기 하루 전날 1시간 40분 동안 이용했던 곳입니다. 여성은 PC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영등포구에 있는 또 다른 PC방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성은 근육통과 몸살 증세가 나타난 뒤에도 이곳 PC방을 방문해 1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대 PC방 이용자 11명을 자가격리시키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다시 연기됐지만 PC방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문가들은 PC방과 청소년 이용자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활동이 활발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곳 등을 다니면서 집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안교회 교인에게서 감염된 동대문구 PC방에서도 이용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불안하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일시적인 폐쇄를 좀 하든지. 4월 개학까지 감소하며 유지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PC방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 집단 감염자가 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독을 한다면서 교인들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소금물을 뿌린 사람이 교회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교인들 입과 손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여성. 지난 1일에 이어 8일 예배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분무기를 든 사람은 이 교회 목사의 부인입니다. 목사 부부도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부인은 경기도 역학조사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신도들에게 일일이 소금물을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감염된 신도의 입에 소금물을 뿌렸다면 침방울 속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과 섞여 다른 신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말로 바이러스가 나와요. 소금물을 신도한테 뿌리고 나서 에어로졸이 밖으로 다 튀어져 나오면서 비말에 있는 바이러스와 에어로졸이 섞인단 말이에요. 오늘 성남과 서울, 의정부 등에서 신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 의정부에서 확진된 30대 남성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일간 서울 북부와 남양주 일대를 돌며 생수를 배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도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135명 중 아직 4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2명은 예배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 교회 신도 확진자 중에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도 있습니다. 동료 소방구급대원 40명이 한꺼번에 격리되는 바람에 소방 인력에 심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소방서 직원이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민원인을 맞습니다. 이 소방서 소속 60살 남성 구급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겁니다. 검사지도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 나오는 거 기다려요. 서울에서 구급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급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급대 대기실에 있던 별관 2층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은혜의강 교회 신도인 이 구급대원은 지난 8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5차례 출동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운전을 전담한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일했던 소방, 구급대원 43명이 자가격리됐다는 겁니다. 이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 업무를 맡은 136명 중 3분의 1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방당국은 기존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바꿔 업무 공백을 막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분담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가격리 중인 소방대원들에 대한 검사에서 3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앞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84명이 늘어서 총 8,320명입니다. 수도권에서 4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37명인 대구 경북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처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긴 경기도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경기도가 일부 교회에 집회를 제한합니다. 신천지 아닌 교회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경기도의 종교 행사 자제 권고에도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신도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예방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점검 결과 이처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137곳. 경기도가 이 교회들을 상대로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회는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식사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침을 어겼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와 검사비, 치료비까지 전액 물어내도록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명령까지 꺼내든 건 도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2월 말만 해도 100명 이하였던 경기도 확진자는 3월 들어 급격히 늘면서 26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71명은 부천 생명수교회와 성남 은혜회관교회처럼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도 3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지역 개신교계는 관할교회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성미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에도 접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신천지 관련 단체죠. HWPL의 숨겨진 사무실들을 채널A 취재팀이 찾아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폐쇄 대상에서 빠져나갔는데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신천지 신도들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이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회장이 설립한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고. 영어 약자로 HWPL이란 단체의 행사 영상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 세계 분쟁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천지와 만물들도 보고 들었습니다. 위와 와! 이 단체는 해외 포교에 이용되는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요. 알 수는 없고 신천지의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겠냐고. 그런데 국내에도 이 단체 사무실 33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신천지 신도와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장소지만 신천지 시설로는 공개돼 있지 않아서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망을 비껴갔습니다. 취재팀은 이곳에 초대됐던 관계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서울의 한 HWPL 사무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 행사가 있었고 현재도 신도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데 방역 및 폐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용은 모르니까 정비시설입니다. 경남의 한 건물에서도 또 다른 HWPL 사무실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폐쇄된 신천지 교육센터와 불과 100m 거리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부의 단속이나 방역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건물 관리인들이 자체 방역을 하고 찾아오는 신천지 신도들을 일일이 내쫓고 있습니다. 자체적이었어요. 여기가 있고 처음에 차단을 시키고 문제고 문제가 이거 병원 조치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부산에서 찾아낸 이 HWPL 사무실은 문이 열린 채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요즘은 안 와요. 여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오지 싶어요. 침도 안 빼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온다고. 신천지 측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숨겨진 시설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 2개 지파에 대한 추가 행정조사에 돌입한 서울시는 숨겨진 HWPL 사무실에 대해서도 주소를 확보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감염된 뒤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온 군산의 60대 부부입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모든 국가에서 오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62살 여성이 미국에 간 건 지난 3일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들 집에 머무른 뒤 이달 14일 인천공항을 거쳐 군산에 왔습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오한과 기침 등 증상을 보였고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돼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첫 확진자입니다. 군산으로 오기까지 리무진을 이용을 하셨고 또 자택까지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마스크 착용하셨습니다. 미국에 함께 다녀온 남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뉴욕을 다녀와 어제 입국한 경기 분당에 사는 유학생도 오늘 확진이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중앙대 대학생과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던 중 귀국한 20대 여성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5명입니다. 이들이 다녀온 지역도 아시아를 넘어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되면서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레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에서는 반드시 발열검사를 받고 특별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3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명이 1차 검사 땐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코리아빌딩 승강기에 1층에서 6층까지 운행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1층 콜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1층부터 12층까지 전면 폐쇄했다가 어제 0시부터 부분 해제에 들어간 겁니다. 1층에서 6층 사이에 있는 카페와 편의점, 예식장 직원 80여 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문객의 발길은 뜸합니다. 코리아빌딩 관련 확진자 134명 중에는 검사 결과가 바뀐 사례가 10명에 이릅니다. 콜센터 직원 4명과 이들의 가족 등 6명이 1차 검사 땐 음성이었다가 이후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받은 재검에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런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의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감염 초기 바이러스 보유량이 적어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작은 양이거나 거의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양성으로 음성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시던 분이 양성 판정 받았다 하시니까 확실히 가기가 좀 더 꺼려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음성 판정자들의 잠복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자가격리 실태와 접촉자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미국 수도 워싱턴은 벚꽃 축제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들썩이는데요. 코로나19가 닥친 올해는 이처럼 상점이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4월 말이면 끝날 거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 8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연중 무휴 유명 레스토랑에서부터 2030 밀레니얼로 북적이던 인기 카페. 도심 상점 곳곳이 코로나19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각적 문구로 손님들을 위로하지만 슈가 확산을 막기 위해 워싱턴 내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점이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Yeah, I mean, I just walked by some places and they're closed and normally they'd be open. And I also worry for the small businesses. 카페와 식당으로 가득 찬 워싱턴 도심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소와 달리 한적할 뿐만 아니라 가로등 대부분마저 꺼져 신년스러운 분위기마저 넘쳐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think August, could be July, could be longer than that. In schooling from home when possible,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시험 참가자는 두 아이 엄마인 43살의 여성. Everybody's feeling so helpless right now, and I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that I could do to help, and I'm excited to be here. 이 여성을 포함해 총 45명의 건강한 성인들이 6주에 걸쳐 백신 임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It would be 2 to 3 months, and if we did that, that would be the fastest we've ever gone from obtaining the sequence to being able to do a phase 1 trial. This has been now 65 days, which I believe is the record. 다만 효과가 완전히 입증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일간지엔 이렇게 무려 10개면에 걸쳐 150명의 부고가 실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매일 300명씩 사망자가 쏟아지는 이탈리아 병원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불안한 이탈리아 한인들 집단 귀국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간이 침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Everyone is really trying to work more than what is being asked to them from their normal job to try to face this. So it is tough, it is a big battle. 코로나19가 유럽 전체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0명대가 증가해 약 2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 국민 이동 제한령 등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ossiamo essere davvero orgogliosi di essere italiani. Insieme ce la faremo.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에선 한국으로 떠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수요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인회는 300명가량의 교민이 모이면 우리 국적 항공사에 요청해 오는 21일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교민은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3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다 문 닫는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오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은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40명을 넘은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시작되면서 35년 전에 사라졌던 유럽 내 국경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모든 국민의 이동을 금지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금은 전쟁 중이라며 군대도 동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늦은 밤까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Pour moi, c'est la fin de l'humanité, c'est une tristesse. Ce soir, je devais fêter mon OVG. 프랑스 정부가 15일부터 휴업령을 내린다고 하자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어 프랑스는 오늘부터 보름간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Nous sommes en guerre. Toute l'action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doit être désormais tournée vers le combat contre l'épidémie. 앞서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교도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상황. Our spring break is in approximately 3 weeks. Spring break itself is about 2 weeks long, so I'm guessing about 5 weeks here of no class.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긴 프랑스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0만 명 규모의 군 병력 등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 명품 회사 루이비통도 향수 등을 생산하는 대신 12톤 규모의 손세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국경 통제에 이어 종교 행사도 금지했습니다. Und sonstigen öffentlichen und privaten Bildungseinrichtungen im außerschulischen Bereich sowie Reisebusreisen. 영국은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And you should avoid pubs, clubs, theatres and other such social venues. 유럽연합은 외국인들의 유럽 입국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We think non-essential travel should be reduced right now too, in order to not to spread the virus. 스위스에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유럽 곳곳에서 비상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마스크 물량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마스크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전국 공항과 항만의 물류 창고를 점검했더니 279만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노란 상자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상자마다 KF94라고 적힌 글이 선명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마스크만 95만 장. 오늘 하루 오브제를 통해 전국 공적 판매처에 공급된 마스크 수량의 10%가 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자 유통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팔지 않고 일단 창고에 넣어둔 겁니다. 식약처, 관세청 등과 지난 2주 동안 전국의 물류창고 2천여 곳을 특별 단속한 경찰은 인천공항과 평택항 인근 물류창고 등 7곳에서 마스크 279만 장을 찾아냈습니다. 하루 동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의 30%에 달합니다. 이게 92박스 남은 거죠. 이것도 이제 반출이 되겠네요. 경찰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 마스크 단속 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매점 매석 168건을 확인했고 마스크 1,242만 장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와 조달청은 적발된 유통업체의 마스크를 검수한 뒤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마스크 500만 장 한국 수출을 허가했죠.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여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국 생산업체들이 값을 비싸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중국은 수출 통제를 풀고 마스크 500만 장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向韩方提供援助，也向韩国呢这个出口口罩。现在对别的国家，中国没有出口口罩。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중국산 마스크 수입은 진척이 없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80만 장 계약됐고 나머지는 계속 협상 중이라면서 가격이 비싼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중국 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을 많게는 장당 8.5위안, 1,500원 정도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널뛰기를 하면서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국민폐 18원이요. 이게 3월 초 그때 가격이라고요?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국내 매입가 장당 7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송비 등을 더하면 중국산 수입 마스크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4%인 중국산 마스크 관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주기로 했지만 국내산과 가격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시민들은 비싼 중국산 마스크에 일단 부정적입니다. 1,000원 이하로 내야죠. 2,000원, 3,000원이면 중국산이면은 굳이 사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1,000원으로 해갖고 그걸로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전 세계 마스크의 60에서 70%를 생산하는 중국이 마스크 대란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교회 신도들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는 장면 다시 봐도 충격적이죠. 각종 SNS에도 소금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글과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믿을 만한 말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사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로 가기 전 목구멍에 나흘간 생존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설명처럼 코로나19 감염 초기 목구멍에서 먼저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소금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쓸려 내려가거나 헹궈지지는 않는데요. 바이러스의 특성이 세균과 다른 점이 흡기 점막세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점막세포가 성해야 되는 건데 손상될 정도로 하면 화상을 입는 거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소금이 닿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끌려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게
젖어서 죽는 거죠. 농도 차이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수분이 빠져나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세균을 죽이는 원리일 뿐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다고 일축합니다. 해외 유명 저널들도 소금물 마시기나 헹구기를 두고 인후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퇴치는 가짜뉴스라고 발표했는데요. 소금물이나 식염수로 세척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증명되어 있는 바는 없어요. 그리고 오염된 소금 쓰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종합하면 소금물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죽일 수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글로벌 증시 다 함께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다우지수는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코로나 백신 개발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역 충돌로 으르렁댔던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 지금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동병상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과 중국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쇼핑몰이 밀집한 상가에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텅 빈 가게를 보며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의 시름은 커져갑니다. This week we are down 80%. Pretty much all my friends in the business have already closed or are closing. And so it's going to be a tough time for all of us. 네, 스타벅스도 완전히 좌석여금을 중단했는데요. 이렇게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한켠에 밀어뒀습니다.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나이키와 애플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미국 내 모든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I worry about paying my rent because I don't have a job where I can not go to work and still get paid. 코로나19 충격파는 금리 인하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낙관적이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Is the U.S. economy heading into a recession? Well, it may be. Once this virus is gone,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 stock market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민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각에서는 모든 성인들에게 우리 돈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단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 중국에서 멈췄던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근 전 체온 검사를 받기 위해 공장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도심에는 오가는 차량도 사람도 늘었습니다. 因为上海的话已经最近的话大部分都是已经零确诊了，所以我现在目前还是比之前的担心的情绪会少了很多。 문을 닫았던 공장과 기업들은 후베이성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화됐습니다. 上海规模以上工业企业的复工率是99.5%，与市民群众生活密切相关的购物中心和物流行业复工率100%。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분위기입니다. 지역별 이동 제한령 때문에 일터에 복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인데다 주문이 없어 빈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于是企业就全天开着机器开冷气来应付高层的用电量检查。 중국 경제가 입은 내상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지난 1,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疫情对当前中国经济的这种影响还是一个短期的，也是外在的，它不会改变中国经济长期向好的这种基本面。 중국 당국은 2분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국내 증시도 연일 폭락세인데 주식 계좌 수는 오히려 연초에 비해 76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저가의 주식을 사들이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인데 지금이 주식 투자 적기일까요? 조현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스피가 2.5% 가까이 하락해 167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종가 기준 1,700선이 무너진 건 2011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입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어제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투자자들은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은 5,99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 장세를 오히려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IC 전자 쪽, 반도체 쪽, 우량주 위주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증시 주변 자금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1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주식 계좌 수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지난달 17일부터 급증해 3천만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연초 대비 76만 계좌가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언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현재 30%인 주식 가격 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자, 학생들의 개학이 미뤄졌지만 대형 입시학원들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생업에 타격을 입은 학원 측과 학업 공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박선영 기자입니다. 학원 건물로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의 개학을 추가로 2주 늦췄지만 대형 입시학원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입 종합반을 전문으로 하는 A학원은 어제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측은 불안함을 느낀 학부모들의 수업 재개 요청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 기간 동안에 받았던 전화가 수능 공부 바로 보고 지금 공부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원에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냐. 학교와 달리 수강료 등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들은 영업 재개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다 나가는 거고 인건비도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이제 수입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어려움이 있죠. 입시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의 학원 가운데 80% 이상이 문을 연 곳으로 조사돼 서울 평균 영업률보다 높았습니다. 개학은 연기됐지만 수능 일정을 늦추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더 불안합니다. 인강이나 이런 걸로 하고는 있는데 또 현강하고 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3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 안 가서 PC방 가서 문제가 생길 바에는 차라리 애가 공부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학원 보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는 학원에선 종교시설이나 PC방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영업 재개 결정에 각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대구 확진 추세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대구 시민들의 일상 속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태형 기자가 시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구청 구내 식당이 독서실처럼 바뀌었습니다. 떨어져서 드세요. 앞서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후 바꾼 겁니다. 식탁마다 이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밥 먹는 동안 이 앞이나 옆 사람과 분리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고 부서별로 돌아가며 먹습니다. 대화는 금지, SNS로 대신합니다. 감염 우려도 있고 칸막이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SNS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합니다. 점심시간 1호선 동대구역에서 한승역인 반월당역까지 지하철에 직접 타봤습니다. 가장 붐비는 구간이지만 곳곳에 빈 좌석이 보입니다. 10,000명 정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대구 전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지난 1월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출퇴근도 웬만하면 걸어서 합니다.
찝찝한 것도 있고 사실 사람들 눈치도 좀 보여서 그냥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외출 자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댄스 학원 다니는데 학원도 못 다니고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조심스럽게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 연습장이나 PC방도 자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모임과 외출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대구의 확진자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19 기부가 많아지면서 기업별로 특색 있는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주기업은 소독제용으로 알코올을, 통신사는 약국마다 마스크 판매 안내 멘트를 통화 연결음으로 넣어줬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은 다 나눠드려서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네. 약사 이우리 씨는 쏟아지는 마스크 문의 전화에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워낙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좀 이제 같은 안내 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도 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전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배경음을 고르고 200자 이내 문구를 입력하면 통화 연결음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입니다. KT는 이런 서비스를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전국 2만 3천여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대의 노고를 덜고자 통화 연결은 무료 제공을 결정하게 되었고, 부산의 한 소주 회사의 직원들이 연신 알코올통을 옮겨 싣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구청. 알코올 원료를 활용하면 소독제로 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와 군부대에 지금까지 132톤을 기부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왓챠플레이는 생활치료시설 입소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무료 이용권을 전달했고, 배달앱 요기요는 대구 지역 아동 5천 명에게 식사 쿠폰 1억 원어치를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이 저마다 특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진짜 선택 2020 4.15 총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조금 전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될까요? 내일 오전에 최종 결정됩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한선구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 일부 명단을 조정해 공관위에 제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운천 최고위원은 당선권 안에 포함된 사람들 중 문제가 있는 몇 명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후보 일부를 빼고 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재를 당선권에 배치하는 식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쁜 공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보 재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오전 10시 최고위를 열어 최종 명단을 확정합니다. 변수는 공관위에서 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황교안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공관위에서 거부할 경우 새 공관위를 다시 꾸려야 합니다. 어제 공개된 미래한국당 공관위의 비례대표 명단은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아예 빠졌거나 후순위로 배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오늘 기자가 가본 총선 격전지는 서울 광진을입니다. 자, 얼굴을 알리기 위해 투명 마스크를 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분홍 마스크를 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두 후보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의 진짜 민심을 황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정치 신인인 만큼 여러 사람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거리 인사에 주력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진심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2번, 3번 만나신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같다라고요. 다 같이 이겨내셔야지. 네. 출석을 해주시네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파고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의 유권자분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코로나 탓에 두 후보 모두 유튜브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지지율 조사 잘 나왔네요. 축하해요. 민주당 힘든 지역 응원도 부탁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베풀어야 되는지. 광진을은 15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내리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지역구 내에서도 동에 따라 표심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보이는 한강변을 따라 아파트촌이 들어선 자양 2동 일대는 다른 동에 비해 보수색이 짙고, 이렇게 대학교가 있어 젊은 층이 많은 화양동 주변은 진보색이 강합니다. 지역마다 정치 성향은 차이가 있지만 후보에 대한 바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보고 뽑는다고?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박빙의 승부는 선거 기간 내내 펼쳐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이제 총선이 29일 남았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이요. 오늘 드디어 함께할 정당을 발표했는데 어디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등 원외정당 4곳과 오늘 1처벽을 맺고 비례연합정당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다렸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오늘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하기로 한 정당들이 이제 상당히 좀 생소한 정당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정당들 이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비례연합정당에서 후순위 순번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소한 정당들의 후보들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민중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중당이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민중당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시위를 벌였던 인물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석방되어 바로 오늘 당당히 국민분들 앞에 서게. 네, 그렇다면 저 민중당 외에 다른 정당들은 함께하기에 뭐 부담은 크게 없는 건가요? 민주당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이념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이 성소수자 문제는 뭔가요? 네, 역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녹색당 얘기인데요.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주 35시간 근무, 5년이라면 1년의 안식년 부여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연합정당이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실험인데 일방적으로 참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함께할 수도 없으니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보다 앞으로가 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장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미래연합당을 두고 짬뽕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공천이 막바지로 가면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홍준표 전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다 출마를 했는데, 자, 당선되면 그러면 다시 각 정당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네, 소속 정당도 다르고 현재 처지도 다를 텐데 출마의 변은 참 비슷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빼앗긴 저와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공천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로 복당하겠습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네, 이 문석균 씨의 경우에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영구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감행을 했네요. 예, 분명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약발이 안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대표 자신이 4년 전에 분명 무소속을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던 그 전력 때문인데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정책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내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찬 의원님의 목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 지도부는 공천 후유증을 털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통합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이 되면 사실 복당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문제는 당선인데 무소속 출마자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 높을까요? 지역구마다 사정이 참 다릅니다. 다만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11명 당선됐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나만은 다를 거란 착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공포로 일찌감치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선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으로 향했던 프로농구 KT의 멀린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KT에서 활약한 멀린스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중국에 이어 한국 내 확진자가 늘어나던 상황. KT 멀린스는 당시 한국을 떠나며 SNS에 이런 글까지 남겼습니다. 확진자 900명인 일본 리그와 2000명인 한국 리그 중 어디가 중단돼야 하냐며 투표를 유도한 겁니다. 그 뒤 멀린스는 스페인 리그로 이적해 3분간의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분 출전이 스페인 드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나며 리그가 중단됐고 확진자 추세가 꺾인 한국과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렇다면 멀린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KT는 손사래를 칩니다. 일단 저희하고는 계약 해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KBL에서 자격시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어디 구단이든 당장 농구 팬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잇단 한국 탈출에서 지금은 한국으로의 유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봄바람이 차가운 하루였죠. 내일은 바람도 잦아들고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날씨 상황이 돌변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올 들어 가장 강한 강풍이 예상되고 남부 지역에도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곳에 따라서는 요란한 비도 동반되겠습니다. 강한 북서풍으로 기온도 오르지 못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반짝 추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는 200m 안팎으로 짧아집니다.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또 일부 남부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까지 더해져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벤처기업들 이렇게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거나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부터 진단키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반드시 이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매일 수출을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 언론들은 진단 키트 개발이 늦었다고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버는 돈도 돈이지만 이 전 세계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 데 기여한 우리 스타트업들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